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65%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동안 연휴가 좀 길었다 아닙니까? 긴 연휴 지나고 중간에 잠시 목금 지난주에 거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앞으로 쭉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거래가 되는 그 첫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튼 그 신혼 기간 동안에 해외 시장은 열렸고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상호 관세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판결문이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를 못하는 데다가 법률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놓고 해석하는 거는 엄두에도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누구나 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말고 자기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주체적으로 나서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이 판결 요지는 트럼프가 요걸 갖다가 근거법을 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줘야 되죠. 근데 각국이 다른 나라가 트럼프한테 관세 낸 거 돌리도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겁이 나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일단 위법하다는 거 확인이 됐고 그 위법하다는 그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수입을 규제하는 어떤 권한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이걸 근거로 해서 상호 관세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호 관세만 부과된 게 아니라 이 법 저 법 근거로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품목별로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된 거는 유효하고 이쪽으로 된 거는 무효하다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쭉 인공지능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중국이 수출하는 거 미국으로 또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 그 외에 다른 품목들이 좀 있거든요. 특정 품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관세 없어진 거고 요런 걸 기준으로 한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업종별로 쭉 보니까 우리 가공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우리 섬유 있잖아요. 소비재 이런 것들은 일단 관세가 내려가는 쪽으로. 그런데 철강이나 알루미늄, 중국산 불공정 무역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슈퍼 301조 이런 거 예전에 이야기 들어봤었죠. 그런데 이제 관련된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관세가 부과된 것들은 유지가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걸 갖다가 우려만 분석하는 건 아니다. 항상 수급 분석하면서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려만 여러 거 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다 분석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서 관점을 가지고서 재료를 바라보고 분석하겠지만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최종 그 결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든지 팔든지 사고 파는 거 두 가지로 딱 규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이게 참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위에 거를 분석을 못해도 세력들로는 무엇을 사고 파는 거를 잘 보면은 대충 이렇게 지금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인공지능도 있기 때문에 돈 이동되는 거 보고서 또 이래 판결문 분석하고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세력들의 의도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장 수급 좀 들여다보면 대충 이런 거잖아요. 일단 시장 분위기상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는 건데 개인들만 이렇게 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력들을 팔든 말든 간에 많은 업종들이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보유 내지는 또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갖다 챙기는 게 이게 우리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뭐 몇 개 업종 있더라 했을까? 뭐 섬유, 뭐 음식료, 뭐 이런 거 있더라 했을까? 그런 것들은 관세 관련해서 이제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제약업종은 그동안 이렇게 된 게 이제 고점업종으로 되어서 좀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음식료 외국인들이 매집하더라. 섬유 이렇게 매집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 그러니까 현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요거를 우리가 좀 관심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분석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사고를 한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뭐 은퇴하고 나갈 거잖아요. 또 그러고 또 제가 처한 어떤 투자에 대한 상황과 여러분들이 뭐 재무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서히 뭐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방어적인 지키는 투자를 좀 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서 스스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야 되는 건 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전기전자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시장 지수는 지금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는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장에서 지금 주식을 살려고 난리치기고 있다. 아직도 주식을 사고 있는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들이 지난 11월부터 팔고 있다니까. 팔고 있어요. 파는데 지금 반대로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외국인들은 뭐 많이 먹었기 때문에 파는 건데 지금 개인들은 사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저거는 팔면서 높은 가격에 물량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저게 금융공학입니다. 저게 어떤 금융의 꽃입니다. 꽃. 저걸 잘해야 된다고. 저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전기전자 쪽의 지수가 탐욕이 쫙 꺼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전기전자를 산다는 거는 미쳐가 설치는 거죠. 삼성전자도 보면은 이제 기관들하고 개인들이 또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좀 줄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줄인 지 오래됐다. 그죠? 그걸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 또 뭐 ETF 같은데 뭐 자금이 들어와서 간접 투자로서 또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이 흘러가는 것은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시장에 또 뉴스가 또 하나 있죠.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 세무조사는 계속 아마 국세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세수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도 그렇고 뭐 끝까지 안 갔지만은 지난 정부도 그렇고 그 지난 정부도 그렇고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어쨌든 세무조사는 계속 이렇게 좀 나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강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사인 거 중에서 이건 좀 눈에 띄니까 여기 이제 정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좀 누르려고 그러거든. 근데 세금도 좀 확보하면서도 이렇게 정부 의견에 좀 반대되는 짓을 하는 거 세무조사를 핑계 삼아서 잡아쳐 넣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자꾸 줄이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는 애들 세무조사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쟤들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하니까 그걸 유튜브 수익을 통해서 선동하는 게 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거는 돈 벌려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거든. 유튜브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고 몇 년째 계속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얘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야. 올라간다 하는 애들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얘들은 이제 정부한테 찍힌 거죠. 꼴보기 싫은데 잘 된 거지. 내려간다 하는 애들은 정부의 의견에 부합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요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하는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도 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이 세무조사 여러분들 이게 당해보면 압니다. 저는 뭐 당해보진 않았고 친구가 세무사라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보면은 이래 우리가 신고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전체 돈 얼마 벌었는데 이게 경비다. 경비 중에서 뭐 이만큼은 이러해서 비용이다. 이렇게 요 비용 부분을 신고를 해요. 비용.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예 뭐 신고 자체를 안 한 것도 누락시킨 것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골로 가는 거고 진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를 본 거는 이렇게 네가 이제 비용이라 생각하고 뺀 요 부분 있죠. 색깔칠한 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거 비용이라 했지만은 세금만 이거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비용도 아니고 또 몇 군데 몇 번 보니까 이거 이런 항목들은 비용이 아닌데 네가 비용이라고 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갖다 네가 나를 속였지. 이래서 괘씸죄 매겨가지고 이제 한 방 날리는. 그것도 이제 한 번 날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작년,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누락이 됐다. 이만큼이나 누락이 됐다 해서 한 방에 때려버리거든. 거기다가 괘씸죄 매겨서 플러스 할증을 해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한 방 맞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요걸 갖다가 잘 이용하는 애가 있어요. 야, 나 참 똑똑한 사람이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정부에서 이만큼 내려가는 거 비용 처리 한 개도 안 하고 다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돈을 돌려줘야 될 판이거든. 아예 참 저렇게 하면은 뭐 깨끗하지. 근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실제 이거는 포기를 한 거거든. 자기는 이제 롱런 하겠다고 이제 그래 한 거고. 그럼 이 비용을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세금 이후로 더 많이 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별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괘씸죄를 했다든 뭐 했다든 어떻게 됐대. 그래서 항상 사업할 때 이게 돈을 안 벌다가 갑자기 벌게 되면은 좀 남한테 그동안 좀 없이 살다가 돈 좀 생기니까 잘난 척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정부에서 그동안 웬만하면 좀 봐주거든. 그런데 안 봐주는 게 있어. 어떤 업종마다 또 각 지역마다 한 상위권으로 되면, 그러니까 너무 사업을 잘 하면 타겟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는 지역이 농촌인데 갑자기 거기서 돈을 많이 번 남한테 또 보면 눈에 띄면 또 그것도 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동네에 모여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숨겨질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 특정하게 모여 사는 지역에 많이 모여 살면서 그쪽 세무서에 있어. 그래서 사무소를 아니면은 뭐 어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세금 좀 아낀다고 이상한데 뭐 편법을 쓰거나 이렇게 하다가 한번 걸리면은 골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좀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때는 1등 하면 안 된다. 1등 할 수 있지만 1등 하면 안 되고 욕심을 줄여서 뭐 적당하게 중간 저 어디쯤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다 보면 이래 이제 치이는데, 아마 이분들 세무조사 이번에 나온 분들 좀 많이 얻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왜 안타깝다 생각하냐면, 한 번에 찍히면 보내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핑계가 없어서 놔두는 거지, 찍히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방법이 너무 잘나도 안 되고요. 너무 못나면 지가 피곤해서 안 되고, 적당하게 이게 전체 줄 세운다 그러면은 상위권은 하지 말고 적당하게 요 어디쯤, 중간 요 어디쯤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럼 살기 편해.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 자기 집이 잘 사는데 산타페 그냥 타고 다니고 대충 뭐 봐서는 자가 부잔치 전혀 표 안 나게 사는 사람들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도 여러분들 주위에 둘다 보면 이 건물들 엄청 많고 뭐 많거든. 우리가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부자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처음에 잘난 척 하다가 뭐 하다 보니
있는 티 내고 뭐 내고 하다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세무조사하고 뭐 나오고 어떨 때는 범죄 타겟이 되고 뭐 타겟이 되니까 1등 할 수 있어도요 1등 안 하고 적당하게 대충 숨어서 사는 거야. 그게 세상을 사는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은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외국에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번에 그 세무조사 나오신 분들 좀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장의 주요 종목 좀 들다 보면은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더전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상장 폐지한다고 공개 매수해가지고 하니까 대충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 뭐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해요.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요거는 현재 시장에서 돈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이것도 지금 수익 매매 관련 종목들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반을 나눠서 얼마 전에는 이 종목들이 대거 이쪽에 있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상승 추세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시장이 좋지 않을 때고 또 이쪽으로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중간에서 우리가 딱 낚아채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뭐 신규 매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우리는 뭐 우리 전략은 보유 뭐 분할 매도 현금 챙기는 거 여기 우리 주된 전략이고 그나마 나 현금 좀 있다 그러면은 요 음식료라든지 이런 거 요 일부 요거 있죠 요거 좀 생피는 내도록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가는 거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